네, 안녕하세요. 개념톡톡의 임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연속하고 극한 얘기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미분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갈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킬러 문제가 대부분 미분법에서 많이 나와요. 적분법하고 미분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분법이 좀 비중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정리 좀 잘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분량이 조금 될 거니까요. 차근차근 개념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예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문제집 있죠? 그거 한번 꼭 정리하시면서 요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평균 변화율은 자, 말이 조금은 어렵죠. 평균 변화율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녹색으로 표시한 이 선을 저희가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릅니다. 기울기는 구할 줄 아시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x값의 증가 부분분의 y값의 증가 부분이니까 순서 바뀌지 않게 이렇게 쓰는 것을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미분계수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이 들어가는 건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요 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B가 만약에 점점 A에 가까워진다면 어떨까를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B가 A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프를 약간만 제가 확대해 본다면 B가 여기 있다면 요 기울기가 녹색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뀔 것이고 만약에 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B가 여기 있다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다가 결국은 B가 점점 A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점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즉 이렇게 본 거죠. 평균 변화율에서 위에서 바로 말한 평균 변화율에서 이 식에서 만약에 B가 A에 가까워진다면 극한 개념이죠. 가까워진다면 요것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겠냐? 요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판단을 한 거다라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미분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살짝 이렇게 적기도 해요. 요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해서 요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읽을 때 이제 F'A라고 읽어줘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개념이다 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제 조금 대충은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접선이니까요.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간 이건 수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미분계수라는 의미와 프라임 A라는 의미와 접선의 의미는 조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 세 개는 의미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미분계수예요. 아셨죠? B가 A에 가까워질 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는데 제가 한번 이런 것도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어떤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 만약에 1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가 1 빼기 H가 있었고 여기 1 플러스 H가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 그림에서 H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h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 즉, 이 그림에서 봤을 때 h가 0이 된다는 거는 점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기도 점점점 이거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나중에 뭐가 될 건가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지 않나요? 라고 예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이해는 하시죠? 이런 게 미분계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기울기에서 특정 값, 즉 B값이 A에 가까워질 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며 그 접선의 기울기를 F'A, 즉 미분계수라고 읽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이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함수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x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죠. 변화율과 k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k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k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려고 조금 문제를 선별한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x제곱 플러스 그냥 한번 축 없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3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x축과의 교점은 있어요. 뭐 약간 띄워서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 자, 여기까지 변한다고 할 때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요점은 2, 넣어주면 10이 나오죠. 그쵸?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미분계수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접선이 뭔지는 아시죠? 접선은 좀 들어보셨고 예전에 뭐 원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걸 접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거 접선. 함수에도 보면 이런 게 접선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랑 평행한 기울기가 여기 존재할 것이고 요때 요 값이 K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은. 이해하셨나요? 뭐 평행하게 좀 그려야 되니까 한 요런 정도 그려줄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지우고요. 여기 녹색 부분을 보면 자, 평균 변화율 한번 구해보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분의 즉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y 증가량이니까 10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는 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미분계수를 보면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x는 k에서의 미분계수죠. x는 k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분계수라는 건 이렇게 보셔도 되죠.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가 k였고 여기가 x였는데 그쵸? x가 k에 가까워질 때 그쵸? x에 k에 가까워질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쓰겠죠. 제가 리미트 x가 k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의 녹색값 요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얘가 바로 프라임의 k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이해는 하시겠죠? x가 k에 가까워지니까 k에서 접선이 될 것이고 그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직접적으로. 자, 리미트 x가 k에 가까워질 때 여기가 x 빼기 k가 되고 fx는 저기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시고요. fk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분되는 게 대충 눈에 들어오시나요? 요거. 아, 그래서 x가 k에 될 때 약분하면 요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워져서 k를 대입하면 아, 요렇게 되는구나. 요런 뜻입니다. 즉 미분계수가 2k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론은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되셨나요? 따라서 정답은 자, 2k에 더하기 3이 4기 때문에 k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즉 k값이 현재 2분의 1인데 요 그림 볼게요. 요 값이 현재 2분의 1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같죠? 이렇게. 같죠? 그죠? 같습니다.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건 2차 함수에서만 적용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살짝만 제가 적어 볼게요. 이런 2차 함수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됐을 때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좌표 있죠, 요건 항상 이와 같이 중점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아시겠죠? 2차 함수에만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약방의 감초처럼 좀 곧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식으로만 처리해서 문제를 푼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방 답을 낼 수가 있죠. 같은 기울기니까 중점의 k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둔다. 되셨죠? 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